저에게 5분만 주세요. 그럼 당신의 재산이 지금에 비해서 어떻게 될지 바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믿기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단 5분 동안 얘기하고 난 후 여러분이 부자가 될지 안 될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말을 말이죠. 이 질문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하버 에커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도 누군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언어를 다른 사람에 비해 잘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제가 바로 알아내는지 궁금한가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누군가가 영어 단어 100개를 줄기차게 외우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유튜브에 보면 1시간에 영어 단어 100개 이상 외우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시간 동안 100개 이상의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100개가 아니라 수백 개를 외울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외운 단어를 어느 시간만큼 그대로 간직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외우는데 특별한 장기술이 있어서 1시간당 500개 이상의 단어를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 기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빠르게 외웠던 만큼 아주 빠르게 잊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아요. 외우는 것이 천재라서 비록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단어를 외웠다고 하더라도 외우는데 걸리는 짧은 노력과 시간만큼이나 용량이 지극히 적은 작업 기억 용량에 잠시 머물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날 또 새로운 단어 수백 개를 외운다고 가정하면 서로 간에 간섭도 생깁니다. 철자나 발음이 혼란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쇠퇴하고 새롭게 배우는 것들에 의해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간섭입니다. 간섭이 생기면 결국 연관이 되는 것은 제대로 기억 못하게 되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축적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하루에 서너 개에 불과합니다. 많게는 10개 미만이죠. 따라서 매일 하루 100개 이상의 단어를 외우려 애쓰는 사람의 결과와 하루에 5개 정도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의 장기적인 단어량은 궁극적으로 같아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야기와 관련된 문장으로 배우기에 더 잘 기억하며 회화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빨리 외우려 애쓰는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하루에 새롭게 서너 단어밖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외국어 학습 관련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100개 단어 암기하기 말이죠. 이런 거 전부 비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배우는 단어는 비록 외우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단어를 넣는다는 관점으로 보면 1시간당 100개가 아니라 분당 1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읽을수록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여기면 더 이해가 쉬울까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보죠. 중국어 배울 때 한자를 10번 이상 적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학생 중국어 잘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적기 연습은 중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같은 동작을 그저 단순히 반복하게 되는 수준까지 적으면 이것은 이미 같은 동작을 익힌 것으로 새로운 정보를 익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너 번까지가 맥시멈입니다. 중국어 한자를 많이 적을수록 좋다고 해서 칸칸이 공책에 계속 한자를 적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서너 번만 적는 것이 좋으며 사실 중국어 회화를 먼저 안 시키고 한자부터 적게 하는 것은 중국어를 잘 배우게 하는 것과 거리가 좀 멉니다. 세 번째, 외국어 동영상만 시청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념을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배운 정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는 것보다 스스로 읽는 것이 더 효과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읽기 행위는 문자를 해독하는 것과 동시에 의미를 이해해야 하며 또한 스스로 올바른 발음으로 발성해야 하는 복잡한 학습 과정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게 되는 것이죠. 동영상 시청은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능동적인 방법이 항상 학습 우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동영상을 무작정 시청한다고 외국어가 향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습자의 레벨에 따라서 보아야 할 동영상의 레벨도 달라져야 하며 그나마 조금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길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학생이라면 학생의 태도나 눈빛을 보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 배우게 되는 특징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똑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력의 문제이죠. 그리고 외국인과의 대화를 즐기는 학생들입니다. 수업을 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이 눈빛은 일반적인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공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잘 배웁니다. 아, 뭔가 알았다 라는 느낌의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이런 동공의 변화를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녀분이나 자신이 잘 배우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있는가요? 제가 요청드리면 아마 이렇게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잘 배우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공부 모습이라든지 수업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로 잘 배우게 될지를 말이죠. 영상에서 5분만 주의 있게 관찰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